2장. 이 더운데 작은 아씨, 무얼 그렇게 하십니까? 마루 끝에 떡 함지를 힘없이 놓으며 땀을 씻는다. 얼굴은 억죽억죽 얽고, 머리는 평양머리를 해서 얹고, 알록달록한 면주 수건을 아무렇게나 쓴 나이가 한 40가량 된 떡장사는 의뢰이 하루에 한 번씩 이 집을 들른다. 심심하니까 장난 좀 하오. 경희는 앞치마를 치고 마루 끝에 서서 서투른 칼질로 팔을 썬다. 어느 틈에 김치 담그는 것을 다 배우셨어요.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는 도무지 노시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책을 보시지 않으면 글씨를 쓰시고 바느질을 아니하시면 저렇게 김치를 담그시고 여편네가 여편네 할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신통할 것 있소. 작은 아씨 같은 이나 그렇지 어느 여학생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이가 있나요? 떡장사는 무릎을 치며 경희의 앞으로 바싹 앉는다. 경희는 빙긋이 웃는다. 그건 떡장사가 잘못한 것이지. 여학생은 사람 아니오. 여학생도 옷을 입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살 것 아니오. 아이고, 그러게 말이지요. 누가 아니래요? 그러나 작은 아씨같이 그렇게 아는 여학생이 어디 있어요? 자, 칭찬 많이 받았으니 떡이나 한 20냥어치 살까? 아이고, 어멈을 저렇게 하시네. 떡 팔아 먹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변덕이 뒤룩뒤룩한 두 뺨의 살이 축 처진다. 그리고 너는 나를 잘못하는구나 하는 원망으로 두둑한 입술이 삐죽한다. 경희는 곁눈으로 보았다. 그 마음을 짐작하였다. 아니요, 부러 그랬지. 칭찬을 받으니까 좋아서.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다시 정다히 바싹 앉으며 허허 너털 웃음을 한판 내쉰다. 정말 몇 해를 두고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작은 아씨처럼 낮잠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꼭 무엇을 하시는 아씨는 처음 보았어요. 떡장사 오기 전에 자고 떡장사가 가면 또 자는 걸 보지를 못하였지. 또 저렇게 우스운 말씀을 하시네. 떡장사가 아무 때나 아침에도 다녀가고 낮에도 다녀가고 저녁에도 다녀가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같이 시간을 맞춰서 다니나요? 응? 그렇지 않소? 하며 툇마루에서 맷돌에 풀 갈고 있는 시월이를 본다. 시월이는 그래요. 어디가 아프시기 전에는 한 번도 낮잠 주무시는 일 없어요. 여보, 떡장사 떡이 다 쉬면 어찌하려고 이렇게 한가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오? 아니, 관계치 않아요. 떡장사의 말소리는 아무 힘이 없다. 떡장사는 이 작은 아씨가 그래서 어쨌소? 하며 받아만 주면 이야기할 것이 많았다. 저의 집 떡방아 찢던 일꾼에게서 들은 요새 신문에 어느 여학생이 학교 간다고 나가서는 며칠 안이 들어오는 고로 수색을 해보니까 어느 사내에게 꾀임을 받아서 첩이되었더란 말이며 어느 집에는 며느리로 여학생을 얻어왔더니 버선 깁는데 올도 찾을 줄을 몰라 삐뚤어 되었더란 말. 밥을 하였는데 반은 태웠더란 말. 날마다 사방으로 쏘다니며 평균 한마디씩 들어온 여학생의 험담을 하려면 부지기수이였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 나서 무릎을 치고 바싹 들어앉았으나 경희의 말대답이 너무 냉정하고 점잖으므로 떡장사의 속에서 뻗쳐오르던 것이 어느덧 거품 꺼지듯 꺼졌다. 떡장사의 마음은 무엇을 잃은 것 같이 공연히 서운하다. 떡바구미를 들고 일어설까 말까 하나 어쩐지 딱 일어설 수도 없다. 그래서 떡바구미를 두 손으로 누른 채로 앉아서
모른 체하고 칼질하는 경희의 모양을 아래 위로 훑어도 보고 마루를 보며 선반 위에 얹은 소반의 수요도 세어보고 정신없이 얼빠진 것 같이 앉았다. 흰떡 된양어치하고 계피떡 2냥 반어치만 내놓게. 김 부인은 고운 돗자리 위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들어누웠다가 딸 경희에 좋아하는 계피떡하고 아들이 잘 먹는 흰떡을 내놓으라 하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 떡장사는 멀거니 앉았다가 깜짝 놀라 내놓으라는 떡 수요를 몇 번씩 되풀이에 세어서 내놓고는 뒤도 돌아보지를 않고 떡바구미를 이고 나가다가 다시 이 댁을 오지 못하면 떡을 못 팔게 될 생각을 하고 작은 아씨 내일 또 와요 허허허 하며 대문을 나서서는 큰 숨을 쉬었다. 생삼팔 두루마기 고름을 달고 앉았던 경희의 오라버니 댁이며 경이며 10월이며 서로 얼굴들을 치어다보며 말없이 싱긋싱긋 웃는다. 경희는 속으로 기뻐한다. 무엇을 얻은 것 같다. 떡장사가 다시는 남의 흉을 보지 아니하리라 생각할 때에 큰 교육을 한 것도 같다. 경희는 칼자루를 들고 앉아서 무슨 생각을 곰곰이 한다. 참 애기는 못할 것이 없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여 시름없이 두 손길을 마주잡고 앉았다가 간단히 이 말을 하고는 다시 입을 꾹 다물며 한숨을 산이 꺼지도록 쉬는 한 여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큰 걱정과 서름이 있는 것 같다. 이 여인은 근 20년 동안이나 이 집과 친하게 다니는 여인이라 경희의 형제들은 아주머니라 하고 이 여인은 경희의 형제를 자기의 친족아들같이 귀해한다. 그래서 심심하여도 이 집으로 오고 속이 상할 때도 이 집으로 와서 웃고 간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얼굴은 항상 구름이 끼고 좋은 일을 보든지 즐거운 일을 당하든지 끝에는 반드시 휘 한숨을 쉬는 쌓이고 쌓인 서름의 원인을 알고 보면 누구라도 동정을 아니할 수 없다. 이 여인은 소년과부라 남편을 잃은 후로 애절복통을 하다가 다만 재미를 붙이고 낙을 삼는 것은 천행만행으로 얻은 유복자 수남이 있음이라. 하루 지나면 수남이도 조금 크고 한 해 지나면 수남이가 한 살이 는다. 겨울이면 추울까 여름이면 더울까 밤에 자다가도 곤히 자는 수남의 투덕투덕한 볼기짝을 몇 번씩 뚜덕뚜덕 하던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아들은 어느덧 나이 16세에 이르러 사방에서 혼인하자는 말이 끊일 새 없었다. 수남의 어머니는 새로이 며느리를 얻어 혼자 재미를 볼 것이며 남편도 없이 혼자 패백받을 생각을 하다가 자리 속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 그러나 행여 이렇게 눈물을 흘려 귀중한 아들에게 사위스러울까 보아 할 수 있는 대로는 슬픔을 기쁨으로 돌려 생각하고 눈물을 웃음으로 이루려 하였다. 그래서 알뜰살뜰히 돈이며 폐물 등속을 며느리 얻으면 주려고 모았다. 유일무이의 아들을 장가들이는 데는 꺼리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았다. 그래서 며느리선을 시어머니가 보면 아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고로 수남의 어머니는 일절 중매에게 맡기고 궁합이 맞는 것으로만 혼인을 정하였다. 새 며느리를 얻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옷 같은 손녀며 금 같은 손자를 보아 집안이 떠들썩하고 재미가 퍼부을 것을 날마다 상상하며 기다리던 며느리는 과연 오늘의 이 한숨을 쉬게 하는 원수이다. 17에 시집온 후로 8년이 되도록
시어머니 저고리 하나도 꿰매어서 정다이 들여보지 못한 철천지안을 시어머니 가슴에 안겨준 이 며느리라. 수남의 어머니는 본래 성품이 순하고 덕스러우므로 아무쪼록 이 며느리를 잘 가르치고 잘 만들려고 애도 무한히 쓰고 남모르게 복장도 많이 쳤다. 이러면 나을까 저렇게 하면 사람이 될까 하여 혼자 궁구도 많이 하고 타이르고 가르치기도 수없이 하였으나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일반이라. 바늘을 쥐어주면 곧 졸고 앉았고 밥을 하라면 죽은 쑤어 놓으나 거기다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마음만 엉뚱해가는 것은 더구나 사람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러하니 때로 속이 상하고 날로 기가 막히는 수남의 어머니는 이 집에 올 때마다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저고리를 얌전히 하는 것을 보면 나는 이 며느리 손에 저렇게 저고리 하나도 얻어 입어보지를 못하나 하며 한숨이 나오고 경희의 부지런한 것을 볼 때에 나는 왜 저런 민첩한 며느리를 얻지 못하였는가 하며 한숨을 쉬는 것은 자연한 인정이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멀거니 앉아서 경희의 김치 담그는 양을 보며 또 떡장사가 한참 떠들고 간 뒤에 간단한 이 말을 하는 끝에 한숨을 쉬는 그 얼굴은 차마 볼 수가 없다. 머리를 숙이고 골몰이 칼질하던 경희는 이미 이 아주머니의 서름의 원인을 아는 터이라 그 한숨 소리가 들리자 온몸이 찌르르 하도록 동정이 간다. 경희는 이 자극을 받는 동시에 이와 같이 조선 안에 여러 불행한 가정의 형편이 방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힘있게 칼자루로 도마를 탁 치는 경희는 무슨 큰 결심이나 하는 것 같다. 경희는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가질 가정은 결코 그런 가정이 아니다. 나뿐 아니라 내 자손, 내 친구, 내 문인들이 만들 가정도 결코 이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오냐, 내가 꼭 한다. 하였다. 경희는 껑충 뛴다. 안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풀수는 10월이를 따라간다. 예, 나하고 하자. 부뚜막에 올라앉아서 풀막대기로 저으랴? 아궁이 앞에 앉아서 때우랴? 어떤 것을 하였으면 좋겠니? 너 하라는 대로 할 터이니. 두 가지를 다 할 줄 안다. 아이고, 그만두셔요. 더운데. 10월이는 더운데 혼자 풀을 저으면서 불을 떼느라고 끙끙하던 중이다. 아이고, 인연의 팔자. 한탄을 하며 눈을 멀거니 뜨고 밀짚을 끌어떼고 앉았던 때라. 작은 아씨의 이 말 한마디는 더운 중에 바람 같고 괴로움의 웃음이다. 10월이는 속으로 저녁 진지에는 작은 아씨의 즐기시는 옥수수를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얻어다가 쪄서 드려야겠다 하였다. 마지못하여 그러면 불을 떼셔요. 제가 풀을 저을 것이니. 그래, 어려운 것은 오랫동안 졸업한 네가 해라. 경희는 불을 떼고 10월이는 풀을 젓는다. 위에서는 푸푸 부글부글 하는 소리, 아래에서는 밀짚에 탁탁 튀는 소리. 마치 경희가 동경음악학교 연주회석에서 듣던 관현악주 소리 같기도 하다. 또 아궁이 저 속에서 밀집 끝에 불이 댕기며 점점 불빛이 강하게 번지는 동시에 차차 아궁이까지 가까워지자 또 점점 불꽃이 약해져 가는 것은 마치 피아노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칠 때에 붕붕 하던 것이 점점 땡땡 하도록 되는 음률과 같아 보인다. 열심히 젖고 앉은 10월이는 이러한 재미스러운 것을 모르겠구나 하고 제 생각을 하다가
저는 조금이라도 이 묘한 미감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얼마큼 행복하다고도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보다 몇십 백배 묘한 미감을 느끼는 자가 있으려니 생각할 때에 제 눈을 빼어버리고도 싶고 제 머리를 두드려 받치고도 싶다. 뻘건 불꽃이 벼랑간 파란 빛으로 변한다. 아, 이것도 사람인가, 밥이 아깝다 하였다. 경희는 부지 중 재미도 스럽다 하였다. 대체 작은 아씨는 별것도 다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빨래하면 때국물 흐르는 것도 재미있다고 하시고 마루 걸레질을 치시면 아직 안 친 한편 쪽 마루에 뿌연 것이 보기 재미있다 하시고 마당을 쓸면 티끌 많아지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시고 나중에는 무엇까지 재미있다고 하실는지 뒷간에 구더기 끓는 것은 재미있지 않으셔요? 경희는 속으로 오냐, 물론 그것까지 재미있게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은 언제나 그렇게 밝아지고 내 머리는 어느 때나 거기까지 발달되는지 불쌍하고 한심스럽다 하였다. 예, 그런데 말끝이 나왔으니까 말이다. 빨래 언제 하니? 왜요? 모레는 해야겠어요. 그러면 저녁 때 늦지? 아마 늦을걸요? 일찍 끝이 나더라도 개천애기 살아라. 그러면 건넌방 아씨하고 저녁해 놓을 터이니 늦게 돌아와서 잡수어라. 내 손으로 한 밥맛이 어떤가 보아라. 히히히. 시월이도 같이 웃는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인정스러운가 한다. 누가 나 먹으라고 단 참외나 주었으면 저 작은 아씨 갖다 드리게. 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과연 시월이는 이렇게 고마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황송스러워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입이 있으나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다만 작은 아씨가 잘 먹는 과실은 아는지라 제게 돈이 있으면 사다가라도 드리고 싶으나 돈은 없으므로 사지는 못하되 틈틈이 어디 가서 옥수수며 살구는 곧잘 구해다가 드렸다. 이렇게 경희와 시월이 사이는 사이가 좋을 뿐 아니라 이번에 경희가 일본서 올 때에 시월의 자식 점동이에게는 큰댁 아기네들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사다가 준 것은 시월의 뼈가 녹기 전까지는 잊을 수가 없다. 예, 그런데 너와 일할 것이 꼭 하나 있다. 무엇이에요? 글쎄 무엇이든지 내가 하자면 하겠니? 아무렴요 하지요. 너 왜 그렇게 우물두덩을 더럽게 해놓니? 도무지 더러워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내일부터 설음질 뒤에는 꼭 날마다 나하고 우물두덩을 치우자. 너 혼자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겠니? 네, 제가 혼자 날마다 치우지요. 아니, 나하고 같이 해. 재미스럽게, 하하하. 또 재미요? 하하하. 부엌이 떠들썩하다. 안마루에서 들으시던 경희 어머니는 또 웃음이 시작되었군 하신다. 아이,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그 애가 오면 밤낮 셋이 몰려다니며 웃는 소리에 도무지 산란해 못 견디겠어요. 젊었을 때는 말똥 구르는 것이 다 우습다더니 그야말로 그런가 보아요. 수남 어머니에게 대하여 말을 한다. 웃는 것밖에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게를 오면 산 것 같습니다. 수남 어머니는 또 휘 한숨을 쉰다. 마루에 혼자 떨어져 바느질하던 건넌방 색시는 웃음소리가 들리자 한 발에 신을 신고 한 발에 집신을 끌며 부엌 문지방을 들어서며 무슨 이야기요? 나도 한다.